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독일 대사 토마스 셰퍼가 본 북한의 실상,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가 애독하는 Die Welt, 세계라는 뜻이죠.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은 토마스 셰퍼라는 독일 대사가 그동안 거의 10년 동안의 북한에서의 대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사람의 인터뷰가 일면에 쭉 실렸어요. 물론 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인터뷰의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이 셰퍼 대사가 요 근래 책을 썼어요. 김정일에서 김정은에 라는 책을 썼는데, 이 신문은 북한에 관해서 이 셰퍼 대사가 아마 가장 많이 알 것이다, 가장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뭐 그 10년을 북한에서 대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로 당장 이 책을 구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서점에 가니까 서점에서 쭉 보더니 이거는 서점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주문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그 책을 소개할 때는 그 책의 값과 이런 그 약간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제가 딱 보니까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우선 책의 제목은 있지만 가격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 아들 녀석이 이제 별도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가 디벨트지와의 인터뷰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고, 이 책이 제가 입수되는 대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게 엮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김정은이가 노골적으로 이 고난의 행군이다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북한의 식량사정과 더불어 아사자가 나오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셰퍼 대사는 자기가 이 면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잘 아는 북한 주재 소련 대사로 있었던 그 사람의 에서 들은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북한이 식량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사자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런 배경에는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또 외부에 대한, 북한에 대한 일종의 비난, 막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식량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90년도 말에 고난의 행군 시 황장엽 씨가 얘기했던 상백만의 아사자, 막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평양에서의 일반 생활이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평양 안에 이런 대사관들의 특별한 구역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레스토랑도 있고, 외부와의 관계가 아주 딱 두절이 되고, 또 자기들도 감시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주로 이제 모든 식료품은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서 이제 평양 사람들과의 접근 시도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도 이제 여러 면으로
오랫동안에 어떤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그 일반 시민들하고도 그 접근이 가능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한 나라의 그 외교관의 활동이라는 것은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모두 이제 커버하는 그런 그 활동의 범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북한의 그 상주하는 외교관들에게는 평양 시내를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 평양 외무성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그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평양 안에서만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만 평양 밖을 나갈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자 질문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보느냐. 이 공식적인 입장에서 공무를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 북한 정부에서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한 발표를 이제 쭉 하고 노동신문에 이제 일면 기사에 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하루 종일 연구한답니다. 그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뭔지 알아듣기가 때에 따라서는 어렵잖아요. 또 반복되기도 하고 정치적인 선전선동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자의 질의응답도 없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북한의 상주하는 외교관들이라는 것이 그것이 발표를 되면은 그걸 토대로 그냥 하루 종일 검토를 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가운데서 고난을 겪는다는 그 고충을 겪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도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 남한이나 미국의 경우는 이런 기회도 찾을 수 없지 않는가 이게요. 그나마 독일은 그래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개선을 해서 접촉을 잘해서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북한과의 접촉이 제일 자기들이 활발하다고 하면서 그래도 이런 조건이라도 우리가 평양에 상주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검토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북한에서 이런 정부 공식의 표명은 또 노동신문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기재라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은 이 외교관들이 주는 그 여러 가지 그 요구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 평양 주민 나아가서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이런 선전선동의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북한 국민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또 이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이것을 믿게 함으로써 평양 주민들의 어떤 일체적인 감각을 갖다 유도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북한 체제의 목표가 있지 않는가. 하나에서 10가지가 이것이 틀리든 맞든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을 딴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그 총체적인 일치된 감각으로 몰아쳐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연구는 그 북한 내 이 소위 그 장성급들, 이 장성급들이 보는 북한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이런 그 내용의 설명을 했더라고요. 바깥 세상에서의 어떤 경제적 미끼로 북한을 유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북한에 있는 그 측근들의 그 제네랄 이 장성급들은 그거를 통한 미끼를 통해서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더라고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어떤 미끼를 제공해도 그거로 북한을 갖다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사실은 이제 그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인데요.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재밌는 사실은 저도 늘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 하는 거 꼭 마찬가지로 북한도 왜 동독이 망했냐는 걸 잘 연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 셰파 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에서의 이 개혁개방이 일어나면서 그 개혁개방을 하다 보니까 동독 안에서의 평화혁명이 일어나고 평화혁명에서 부르짖은 것이 처음에는 우리는 국민이다. Wir sind das Volk. 그러나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절대 그 개혁개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똑같이 동독이 망하는 경우와 꼭 마찬가지다 하면서 절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절대 개혁개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북한은 절대 개혁개방을 안 하는 겁니다.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한이 그들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핵과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이 면에서 절대 양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절대 양보 안. 제가 1917년 이 김정은 북한이 그 로켓들을 9월 달에 로켓들을 발사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인 신문 보도가 독일에서 났습니다. 아마도 2010년이 가장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어요. 제가 1년치를 쭉 모아보니까 이렇게 두껍게 모아졌어요. 근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이제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만 아니고 세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전 세계가 북한을 지금 바라보고 돼 있고 위험 요소의 첫 나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 대사로 있었던 셰파 교수의 그 셰파 대사의 이 언론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셰파 대사가 자기가 2018년까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대로 시도한 게 있어요. 그게 일종의 문화축제. 이제 북한의 경우는 전부가 모든 모임이 정치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셰파 대사는 자기대로 별도로 하나의 고음축제, 순전히 예술적인 분야에서, 문화적인 분야에서 고음축제를 했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호응을 안 하다가 또 이것도 김정일의 이 지시에 의해서 이제 허가를 받기 때문에 하나 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그 북한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 고음의 상징은 평화다. 그 내가 얘기하는 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표보다도 이런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그 평화적인 하나의 행사의 일부다 하는 것을 자기가 북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호응하는 사람도 있다더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의 뭔가를 기여하려고 했지 않았는가. 근데 이 인터뷰 속에서는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변화시켰냐, 혹은 군의 구태타 소리 없겠는가, 또는 저항군대 민주화 운동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자기대로의 하나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입하는 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거의 10년 동안을 북한을 쭉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단순한 여행객이 바라보는 거, 또는 정부 대표로 일시적으로 가서 그들과의 어떤 협상을 한다던가 조약을 체결한다던가 그런 면에서의 북한과의 접촉이라던가, 또 경제인들의 이제 경제 관계로 이제 북한을 방문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다 일시적인 방문이에요. 그러나 한 나라에서 대사관의 입장에서, 대사의 입장에서 한 나라를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것은 보통 딴 사람들과의 북한 방문과는 완전히 다른 측면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나라에서 공관의 역할이 뭡니까? 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본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특히 오랫동안 그 대사 생활하면서 북한을 잘 보았을 거리라 저는 봅니다. 우리 탈북자들이 와서 북한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잠깐 북한을 보고 또 와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독일과 같은 최고로 발달한 이런 한 나라의 대사가 북한이라는 이런 나라에 가서 여러 면으로 골고루 다 연구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있는 사람의 견해는 보통 사람의 견해와 다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게 들어오면은 더 자세히 제가 읽고 이 셰퍼 독일 대사가 어떻게 북한의 실상을 보고 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디벨트주와의 그 인터뷰 내용을 줄여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